임금, 그런 비용,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도 자기가 일단 즐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이 있는데 다들 작정들을 하고 오셨는지 되게 많은 얘기들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동안 다양하게 제가 좀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좀 현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대책,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지금 정해진 시간이 한 30분, 최대한 30분 정도가 있어서 좀 앞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부탁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청년들의 다양한 고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서 민주당의 정봉구 의원님의 좀 들으신 소감 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참 착잡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쭉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71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보다 물론 그 시절에는 우리가 생존의 문제보다 정치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71년에는 국민소득이 $1000가 되지 않았어요. 명목소득이. 지금 명색이 $20,000가 넘었다고 하는 사회에서 여러분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깝깝한지, 오히려 물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는 엄청 우리가 성장하고 부유해진 나라인데 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팍팍한 현실이 됐는지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기성세대들이 요새 젊은 세대가 패기가 없다, 꿈이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들으면서 나도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참 미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꿈이었어요.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이 강하셨고 며칠 사이에 우리가 한진중공업 사태도 겪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말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인 것 같다. 내가 정치인 이전에 이 시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왜 해법이 어디 있나?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부유해졌고 부강해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왜 이렇게 꿈을 잃고 벼랑으로 몰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쭉 내가 받아 적다 보니까 빈도수가 높은 말이 한쪽에서는 꿈이고 다른 쪽에서는 최저임금이었어요. 아까 최저임금 10,000원이 됐으면 바랄 게 없다는 얘기를 할 때 속으로 저도 좀 내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젊은 세대 난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위직 노동자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바로 지금 젊은 세대에게도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못했던 데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요.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기영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안으로 우선 최저임금제가 노동자들을 전력으로 모으는 가이드라인인데 이걸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는 건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정말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걸 새삼 확인합니다. 왜 우리가 71년도에 국민소득이 $1000가 안 될 때도 웬만한 직업은 다 정규직으로 유지를 했는데 지금 $20,000가 넘는 세상에서 왜 정규직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지 이 신화들을 깨고 그리고 이런 농담하면 좀 썰렁할지 모르지만 요새 정말 고대가 뜨니까 연대가 죽는다고 이 솔리다리티, 이 연대라고 하는 이 솔리다리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는 이걸 사회적인 가치로 들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김영춘 최고위원께서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럴 때 내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소감을 얘기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아마 음료 많이 드셔서 화장실 참 가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자유롭게 조용히 다녀오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청년 실업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본인이 생각하는 대책에 대해서 좀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몇 분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실 분 혹시 계시면 손에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정책이요? 네네. 저도 할게요. 네네, 네 분 정도 하시고, 혹시 이 네 분이 말한 게 내가 도저히 성이 안 찬다고 하시면, 기타 발언 한두 분 더 듣고, 예, 마무리만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예, 처음 손 드셨으니까, 예, 말씀 먼저 듣는 걸로 할게요. 예. 저는 청년유니언 정책기획팀장 맡고 있고요. 조성주라고 합니다. 아마 청년실업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일단 우리가 먼저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청년 실업자인가 청년 노동자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 실업자 하면 이제 일단 이제 만들어내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 머리를 잘 감지 않고 골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건 다분히 이제 미디어가 선정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고 실제 그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이제 공식 그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청년 실업자, 실질 청년 실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편의점이나 커피숍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까 이제 그 앞에 사례자로 말씀하셨던 그 취업 사교육비, 학원비를 번다든지 예를 들면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디어는 자꾸 이제 백수, 예를 들면 이제 골방에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키보드만 붙잡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유포하는데 이게 사실 정책적으로도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청년 실업자가 사실상 대부분이 단시간 노동 또는 이제 뜨문뜨문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계약직으로라도 이런 청년 노동자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가 실제 청년들 앞서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청년 실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이해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실업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업 정책이라는 거는 골방에 있는 실업자를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데리고 올 거냐 이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다면 오히려 현재 노동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거냐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앞서서 그 한노희 이제 이민경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업구조제도 도입이나 고용보험이 어쨌든 지금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률이 역대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보험 제도를 좀 완화시키는 거, 지금 180일에서 아마 120일을 완화시키는 게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지점들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는 굉장히 클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좀 실업자라는 개념에서 청년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실업구조나 이런 거 이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의 공격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 이제 자신감 있게 반격해야 된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우리는 피플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거다. 이거 피플리즘이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반격을 해야 된다. 사실 예산 어차피 수치 논쟁 더 의원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반박하시는 예산 논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회로 끌고 들어오던 제도 개선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로 이거를 끌어올려야지 자꾸 이제 중소상인들과 뭐 아르바이트생들과 뭐 이런 식의 자꾸 갈등 문제로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 끌어들여서 과감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다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노동자들,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실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높으면 아르바이트 시급이 높으면 진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그런 고민들을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여기 먼저 듣고 이렇게 순서대로 갈게요. 아까 손을 드셔서. 네. 네, 인하대학교 청학생회장 장상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장선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까 사범대생들이 교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이제 교사를 뽑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더 많은 교사들이 뽑히는 것이 실제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고,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주변에 이런 일자리들이 상당히, 이런 성격을 가진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명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무슨 일을 하는 공무원이냐면, 인천 어느 지역에서 독거노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는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친구가 매일매일 갈 때마다 지옥도 보고 너무 눈물 나는 광경도 보고 그러는데, 자기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능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아까 피플리즘이라는 멋진 말도 해주셨는데, 사람을 향하는 과정을 이렇게 좀 가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공공의 이익에 공모하는 부분, 아니면은 사회 전반적인 이익에 공모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저는 크게 창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또 노인,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만, 저는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 부분도 있을 거고 등등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이 주로 이제 청년 고용 문제, 청년 실업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이야기들이 보통은 사회공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대폭 창출되어야 된다. 그 숫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요구사항 등으로 해서 이제 100만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민주당에서 분명히 책임지고 앞으로 이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 그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청년고용, 청년 실업 문제가 정말 그게 굉장히 이제 작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런 공공의 일자리들을 정부 주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꼭 이렇게 펼쳐내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